네, 동시호가 구간이고요. 만기를 맞이해서 굉장히 분주한 흐름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뭘 볼까요? 일단 오늘은 어떤 스탠스로 일단 지금 이 구간을 바라봐야 할지 여러 이야기 듣겠습니다.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모시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진짜 궁금해지는 건 오늘 이제 사자로 대응할 수 있는 쪽이 있을까 싶은데 너무너무 잘 가고 있는 쪽이 있어서 궁금한 쪽 원전 챙겨왔고요. 내일장에도 오를지 보겠습니다. 오클로 한수원 MOU 얘기도 있었고 두산에너빌리티 질주하고 안 움직였었던 원전주들까지 일제히 동참 랠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볼 수 있는 거예요? 강화된 거예요? 일단 원전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계속 투자 매력은 강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요약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원전에 대한 어떤 발전 비용을 이제 다시 한번 재고를 하자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사실 우리가 불과 8년 전, 8년 전에서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전기 전선주들이 이렇게까지 주가가 올라가겠느냐라는 얘기를 한 적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비로소 이제 5년 전부터 해서 다시 전선주들이 또 각광을 받기 시작하고 또 최근에는 원전주, 변압기, 이제는 뭐 계측 장비까지 여러 가지 이제 전선 설비뿐만 아니라 기자재들까지도 이제 관련주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냐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반영을 잘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당연히 이제 AI가 이제 생성형 AI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AI 산업 그리고 각 업계에 대해서의 어떤 전력 소비량이 이제 증가한다라는 것이 결국은 원전까지도 주가 매력을 계속 올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우선 미국과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그러니까 원전 발전 비중을 발전 최고 비중으로 올리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사실 이제 대통령 선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지금 이제 당선이 되셨던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는 이제 원전 자체가 안전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선이 되고 나면은 뭐 원전 이제 끝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셨던 분들도 간혹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발전소의 수명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은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경우에는 수명이 길게 잡아야 한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원전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 화력 발전소와 비슷하게 이제 30년 이상까지도 이제 수명을 계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안전성이라는 문제는 흔히 말하는 이제 노후 원전에 대한 부분들이 걱정을 하셨던 거겠죠. 그러다 보니 저는 지금처럼 AI 산업이 가속화가 되고 또 이제 전력 공급에 대한 중요성이 계속 부각이 됐을 때는 결국 원전주들은 계속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도 이제 리스크는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실제 원전에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 우라늄을 채굴 하고 있지는 않죠. 상업용 채굴을 하고 있지 않고요. 다만 이제 상업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라늄이 일부 좀 매장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현재 발전량을 기준으로 이제 계산을 해봤을 때 한 6년치 정도밖에 없다라고 해요. 일부 지역에 대해서. 그래서 상업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 우라늄 수입을 사실상 러시아로부터 전부 수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일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이제 장기화가 되고 또 한국의 입장이 어떤 이제 러시아에 대해서 조금 비난을 가한다든가 아니면 좀 공격적인 어떤 외교 태양을 하게 된다라면은 원전도 사실은 이제 단기적으로 운영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또 이제 피로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고 또 러시아도 여전히 아직까지 한국에 대해서는 경제적 파트너로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중장기 매력적인 가성을 보았을 때 이 원전 사업은 충분히 매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자막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번 체코 원전 수주가 아무리 프랑스 전력공사가 방해를 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팀 코리아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가성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의 원전의 강자였던 프랑스를 제치고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이제 동부 유럽과 그리고 이제 중동 지역에 대한 시장 확대까지 기대해 봤을 때 원전주들은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요약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매력적이다. 좀 더 크게 산업적인 영역에서 점검해 주셨는데 워낙 오늘 많은 종목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어떤 압축 전략이 필요할까 싶습니다. 종목으로 좀 들어볼 텐데요. 열어보시죠. 추가 시세 후보군입니다. 여러 종목 보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 한전 KPS, 우진엔텍까지 다 유명한 종목이잖아요. 네, 일단 이 세 종목을 이제 각각 한 단어로 소개를 한다라고 치면은 만들고 관리하고 해체한다 이렇게 세 가지로 좀 말씀드릴 것 같아요. 일단 두산에너빌리티는 뭐 거의 뭐 사골 에너빌리티라고 얘기할 정도로 제가 자주 우려먹었는데 지금 원전에 대한 이슈 때문에 사실은 이제 최근에 주가가 좀 굉장히 많이 발동을 했어요. 근데 원전 수주가 끝나면 어떡하냐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가스터빈 쪽도 마찬가지로 실적 모멘텀이 굉장히 탄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좀 주가가 계속 탄력이 높아질 때는 좀 조정 매물에 대비를 하셔서 일부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전략으로 하시되 오히려 이제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보유 매력은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한전 KPS인데 한전 기술하고 한전 KPS하고 이 두 가지 기업을 좀 이렇게
많이 눈여겨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히려 수주가 좀 강해졌을 때 보신다라고 하면은 한전 KPS는 이제 운용 및 관리 쪽에서의 용역 매출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원전 수출이 계속 활성화되고 난다면 중장기 성장 모멘텀은 계속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한전 KPS도 조정 이후에 접근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우진엔텍 같은 경우에는 연내 이제 원전 해체 관련해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뭐 이미 이제 고리 원전을 비롯해서 이제 좀 수명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었던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해체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조정기가 좀 오랫동안 된 이후의 시점이라는 점에서 감안해 본다면은 충분히 투자 매력은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장 마무리하고 오시겠습니다. 네, 목요일장도 이렇게 빨간불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아시아 마켓이 전반적으로 다 지지부진한 가운데 국내 증시의 상승폭이 가장 큽니다. 물론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지만 0.3% 이상 상승한 지수가 아시아 마켓 안에서는 오로지 한국 증시밖에 없습니다. 3년 5개월 만에 2,900포인트 돌파한 이후 코스피 흐름은 계속해서 상방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6월 들어서 총 3조 8천억 원 정도 코스피에 러브콜을 보냈고요. 대형주의 움직임 속에서 오늘 유가증권 시장은 2,916선에서 마무리, 코스닥은 789포인트에 올라서면서 800포인트에 대한 기대감 다시 한번 커지고 있습니다. 달러당 원화 가격은 계속 안정적입니다. 특히 오늘은 좀 급락세가 나왔네요. 16원 30전 떨어지면서 달러가 크게 하락했고요. 원화 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리스크가 오히려 달러 약세를 자극하면서 국내 증시에는 오히려 호재다라는 증권가의 분석도 있고요. 수급적으로 보시면 오늘은 내마녀의 날이었습니다.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속에서 수급적인 변동성은 크게 없었고요. 오늘은 기관 안에서 금융 투자가 아니라 연기금의 강매수가 코스피에서 나타났습니다. 2,370억 원대 매수 우위 포지션으로 거래 마쳤고요. 코스닥도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오늘 좀 빠져나갔는데요. 177억 원대의 매도 우위 포지션, 기관도 16억 원대 팔자 우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시장의 흐름을 보았을 때 어떤 섹터가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였을까요? 아무래도 원전이겠죠. 원전은 잠시 뒤에 보고요. 반도체 흐름은 어땠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어제 하이닉스가 그렇게 정고점 직전까지 급등하고 나서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실리는 하루였는데 아침부터 좀 지지부진한 흐름 보이다가 결국 하이닉스는 1.8% 급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삼성전자도 6만 원의 벽을 뚫어내주지 못하고 있고요. 한미 반도체랑 HPSP 두 종목 정도만 오늘 2%의 상승 흐름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 전반적으로 소보장단이 다 강했던 것과는 대비해서 오늘 장비단 안에서는 조금의 종목 선별 흐름이 나타났고요. 제약바이오 안에서 알테오젠이 40만 원 돌파한 이후에 오늘은 조금 쉬어가나 싶었는데 그래도 빨간불로 0.6% 상승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시총 상위 안에서 삼천당 제약이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입니다. 3.1%의 상승으로 오늘 거래 마쳤고요. 미용기기 안에서 휴젤 1.7%, 그리고 파마 리서치도 강보합권에서 오늘 거래 마쳤네요. 자, 금융주 계속 봐야 된다라는 목소리 높아집니다. 신한지주와 KB금융, 하나금융지주 전부 다 파란불이지만요. 계속해서 자리를 지켜주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6월 중순에도 금융과 증권주가 좀 달려줄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2차전지 오늘 대부분 다 빨갛습니다. 드디어 반등의 서막인 걸까요? 물론 하루 빠지고 하루 상승하는 흐름이지만 길게 봤을 때는 추세적으로 조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 확인됩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6.7% 급등했고요. LNF와 에코프로비엠 전부 다 2% 상승 흐름으로 거래 마칩니다.
조선과 방산도 계속해서 외국인의 러브콜이 확인되는데요. 조선 안에서는 HD현대중공업 그리고 한화오션 쪽에 외국인 순매수가 잡혔습니다. 한화오션은 오스탈 지분 인수 이후에 계속해서 긍정적인 포지션 나타나고요. 증권가에서도 실적 전망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3년 동안 계속 실적 성장할 거다라는 내용 확인됩니다. 방산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5%대 오늘 급등하는데 오전에는 외국인이 팔았다가 오후에는 외국인이 다시 담는 흐름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또 다시 신고가 흐름입니다. 현대로템 5%, 한국항공우주도 오늘 외국인 순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쪽 안에서 건설기계 보시죠. 오늘 뭐 주인공이죠. 두산에너빌리티 6.8%, 어제 이어서 오늘 추가 상승 나오면서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 경신합니다. 현대건설도 오늘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5.6%의 시세에 확인되고요. 미국의 모멘텀이 같이 좀 건설기계 쪽 그리고 원전 쪽에 실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주도권에 가져갈 수 있을지 원전 섹터는 함께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량과 거래 대금으로 또 한번 확인하시죠. 거래량 상위 안에서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는 뭐 5월부터 6월 초반까지 지겹게 확인되는 종목들입니다. 그만큼 시장의 주목도가 높다라는 쪽 확인되고요. 한화투자증권, 이제 증권주 안에서 오늘 유독 시세가 좀 강했던 종목입니다. 14%의 시세, 그리고 원전 기자재 안에서 한신기계 오늘 급등했고요. 탄력은 조금 잃었네요. 오후장에는 둔화된 탄력을 보였습니다. 자, 이쪽에서도 원전 기자재 확인됩니다. 한전기술 25% 급등세, 그리고 이쪽 종목들, 방산 관련 종목들 계속해서 집중받고 있다. 고점 논란은 있지만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LG CNS가 별다른 이슈 없이 오후장에 슈팅이 나오면서 결국 두 자릿대로 거래 마쳤네요. 11.9%의 상승으로 확인됩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시죠. 코스닥 안에서의 거래량 상위는 남북 경협주인 아난티가 상위를 차지했네요. 26%의 급등세 확인되고요. 뭐 좋은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남북 경협에 대해서 여전히 코스닥 중소형 안에서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강하게 실려 있는 점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거래 대금 안에서는요, 뭐 태움 같은 조선 기자재, 원전 기자재 종목들 계속 신고가 흐름 행진하고 있고요. 디지털 화폐 관련해서 아톤도 5% 안팎의 시세 주면서 거래 마칩니다. 원전 안에서 G2파워 두 자릿대 상승 기록 중이고요. 거래대금과 거래량으로 코스닥에서 여전히 이슈가 살아있는 종목들이 움직이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내일은 이번 주의 마지막 장이고요. 과연 내일까지 이런 신정부의 랠리가 이어질까요? 어떤 종목을 집중해서 보면 좋을지 마지막으로 빅픽처 확인하시죠. 오늘 좀 놀라운 날입니다. 일단 거래대금 자체가 20조를 넘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도합 거래량이 20조가 넘은 날이고요. 오늘 동시호가 만기일이고 또 외국인이 동시호가 끝나자마자 매수세로 급격한 물량을 쌓아 올리면서 나타납니다. 코스피가 마감가가 2,920선이네요. 사실상 이제 진짜로 3,000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처럼 보여지고 이런 날 이런 움직임이 나왔다라는 것이 굉장한데 이럴 때 진짜 뭘 봐야 할까가 늘 고민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럴 때 나만 소외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우세하거든요. 그래서 종목 선적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엔터주를 좋게 보고 계시네요. 네, 일단 엔터주는 뭐 이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정부 정책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엔터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이브를 비롯해서 뭐 이제 빅 엔터사들을 중점으로 이제 많은 거래량들이 몰렸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중소형주들 그리고 웹툰과 게임주들까지 좀 더 확장해서 보신다라면은 충분히 매력이 커질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사실 그간 우리 김덕호 대표님께서 이번 주에 노머스도 언급 주셨던 것 같고, 그렇죠? 좋은 종목들 많이 언급 주셨었거든요. 탑픽 종목 보니까 여전히 노머스로 압축을 해주셨습니다. 기회를 계속 주고 있습니까? 네, 일단 노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11월에 이제 상정을 하게 되면서 사실 이제 IP 흥행 참패라는 어떤 맛을 보았던 굉장히 좀 안타까운 기업입니다. 근데 제가 이 노머스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이유는 일단 이 IPO 당시에 구주 매출이 없는 100% 신주 모집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에 들어갔던 투자 자금들이 노머스에 대한 어떤 실적 개선과 그리고 공연 확대에 대한 이제
받침이 되었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지금 갖고 있던 VC 물량들, 그러니까 엑시트 물량들, FI들이 지난 5월에 이제 오버행 물량을 많이 해소를 하게 되면서 사실상 지금도 기관이나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는 종목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전년 대비해서 1분기 실적이 무려 영업이익이 385%가 성장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그동안 이제 2023년도, 2024년도에는 경기 위축으로 인해서 또 이제 공연의 어떤 해외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제약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오히려 지금 미국 내 그리고 이제 해외 순방을 비롯해서 투어들까지도 고려를 해보았을 때 이 노버스가 관리를 하고 있는 어떤 티켓 판매라든가 공연 관리 그리고 팬덤 서비스 관리와 MD 상품 등 여러 가지 수혜포가 충분히 실적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독보적인 이 엔터테크로서 최근에 이제 하이브가 엔터테크를 강화하겠다라면서 팬덤 관리와 그리고 이제 굿즈 관리 그리고 직접적인 서비스 등을 이제 제공을 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한 것처럼 이미 노버스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 엔터사들을 중점으로 해서의 마케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왔습니다. 특히 최근 이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강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노버스는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기회를 계속 주고 있다 보여집니다. 지금 가격 전략 한번 볼까요? 어디까지 좀 노려볼 수 있는 자리로 보십니까? 최근에 이제 35,000원에 도달을 하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조정 매물이 일부 나오지 않았느냐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하반기를 대비를 해서 조정 물량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6월에도 여전히 외국인들은 순매수세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6개월 정도 목표가 6개월 기간을 두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목표가 36,000원, 손절가 26,000원을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네, 좀 더 중기 호흡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36,000원 라인대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추가 전략 받고 싶은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알콜인데요. 5월 20일 언급 주셨고요. 지금 흐름 좋습니다. 추가적으로는요? 한국알콜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때도 말씀드린 것이 이제 비중을 굉장히 좀 약소하게 잡으시되 방어주 성향으로 매매를 하시는 것을 권고드린다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이제 하절기를 대비를 해서 특히 이제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높은 탄력을 기대하시기보다는 이제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어떤 피로감들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3%에서 4% 정도의 상승은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만일 이제 방어보다는 오히려 좀 적극적인 매매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라면은 과감한 매도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것을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종목의 특성까지 언급 들어봤습니다. 김덕호 대표님과 함께했고요.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내일장 전략도 잘 세워보시죠.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